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있는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해체 작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전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가구당 평균 10,000원이 인하됩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철마다 반복되는 찔끔 할인 대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위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이르면 내일 다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오늘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에게 받은 말 내필 등에 대한 증여세 5억 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마 말을 잠시 탄 것뿐이라는 주장인데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27톤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폐타이어가 쏟아져 연수의 3차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경북 칠곡에선 황산 5,000리터가 유출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이 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석탄을 싣고 나흘 전 포항으로 들어왔고 하역이 끝나자마자 어제 오후 예정보다 빨리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검은색 석탄을 포크레인으로 옮기고 있고 그 옆에 정박한 배에는 진룽이라는 이름이 크게 써져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입니다. 똑같이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을 받고 있는 샤이닝 리치오가 평택항에 들어와 지난 4일 출항한 뒤 또다시 의심 선박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진룽호는 러시아 나우크항을 출발해 지난 4일 포항에 도착했고 이번에도 화물은 무연탄, 즉 석탄이었습니다. 5,100톤이네요. 이번에도 무연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러시아 나우크항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포항을 떠나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오늘 6시 출항이었는데 예정이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갔어요. 대부분은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일찍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 관계자들은 입항 24시간 전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 만큼 진룽호가 언제 또다시 입항을 할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의심선박 진룽호는 하역을 마치고 포항항을 떠났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이 배를 억류하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야당은 진룽호가 과거에도 북한산 의심 석탄을 반입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회를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 출항을 했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항항에서 하역된 석탄이 서류상으로 러시아산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룽호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룽호가 이번에 북한산 의심 석탄을 실어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야당 요구처럼 억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금지된 품목에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회원국이 선박을 납포, 검색, 억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했듯 검색까지는 할 수 있지만 북한산 석탄을 밝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억류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세청이 조사 중인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는 모두 9건. 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의심 선박들에 대한 실제 억류 조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1명을 단속했다면서 어제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불법 입국으로 단속했다며 우리 국민 한 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불법 입국하여 단속된 우리 국민 한 명을 8월 7일 오늘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이 국민은 34살 남성 서모 씨로 전해졌는데 북측은 서 씨를 지난달 22일 붙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의 주장에 따르면 16일간 억류된 건데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볼 때 억류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서 씨는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떤 경로로 북측으로 갔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서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입국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10월 체포된 김정욱 씨 등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는데 통일부는 6명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미 비핵화 회담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외무상은 지금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이란을 방문 중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마침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된 날 이루어진 만남이라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란을 찾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환한 얼굴로 악수를 합니다. 보기 드문 리 외무상의 미소는 양국이 전통적 우방임을 과시라도 하듯 외무장관 회담 중에도 계속됩니다. 리 외무상은 오늘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알리 라니자니 의회 의장도 만납니다. 시점을 고려하면 이번 방문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이란 제재가 재개된 첫날 비핵화 회담으로 미국의 제재를 벗으려는 북한과 다시 미국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란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리 외무상의 요청으로 이란 방문이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일단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ince we know historically they've worked together on ballistic missiles, which is the delivery system for both of them for nuclear weapons. 북한 입장에선 이번 방문으로 북미 협상에서 중국을 지렛대 삼듯 미국의 최대 적성국인 이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한편으로 미국이 반대하는 핵개발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털기 위해 북한이 이란과 관계를 재정립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정부가 사상 최악의 폭염이 몰아닥친 올여름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더 내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10,000원 정도씩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7월과 8월 2달간 가정에서 쓴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1단계의 상한선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역시 100kWh 올라간 500kWh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0에서 300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1kWh당 187.9원에서 93.3원으로 400에서 500 구간 역시 280.6원에서 187.9원으로 떨어집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 할인 금액을 추가로 30% 늘리고 아이를 낳은 후 1년에서 3년으로 출산 가구의 할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기료 인하액이 모두 2,761억 원이라며 전국 1,500만 가구가 평균 19.5% 10,000원을 아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30%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완화된 전기요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되고 이미 청구서를 받았다면 다음 달에 소급해서 차감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찔끔 할인 아니냐는 불만도 많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 대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아기 때문에 에어컨은 필수지만 요금이 걱정입니다. 그러던 차에 들려온 정부의 지원 계획은 반갑지만 할인 폭이 불만입니다. 기본이 한 6, 7시간 아니면 많으면 10시간씩 넘게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오래를 키고 싶은데 아기가 너무 땀을 많이 내니까. 이번 조치로 평소 350kWh의 전기를 쓰는 집이 냉방을 하면서 450kWh를 썼다고 가정하면 요금은 88,190원에서 65,680원으로 2만 원 정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완화된 누진제 폭 100kWh는 하루에 에어컨을 2시간씩 틀었을 때 한 달 동안 쓰는 전력량입니다. 폭염에 열대야까지 에어컨이 24시간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찔끔 할인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실제 산업용과 일반용은 누진제가 없는 데다 가장 비싼 요금도 주택용 누진 3단계 요금보다 낮습니다. 전기 과소비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어젯밤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달리던 27톤짜리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피해 타이어가 다른 도로로 떨어져 연쇄 3차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정 폐기물 업체에서 폐산 5,000리터가 유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져 차 밑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폐타이어를 싣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7톤짜리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찌그러진 차 안에 끼어있던 운전자 40대 이모 씨는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에서 쏟아진 폐타이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인 동해고속도로 강릉 방면 차로로 떨어지면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하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또 2차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견인차가 출동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 중이던 40대 장모 씨의 SUV가 견인차를 들이받으면서 3차 사고까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견인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와 2차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여성 1명까지 치고서야 멈췄습니다. 건물 위로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지정 폐기물 업체의 저장 탱크에서 황산 등이 섞인 폐산 5,000리터가량이 유출돼 대량의 폐산 증기가 발생했습니다. 칠곡군은 오후 6시 42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인국철 1호선 도화산역에서는 승강장 선로 위를 걷던 한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450여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석 달 새 경북에서만 벌써 3번째인데 이곳 역시 청원경찰은 없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는 가방을 던진 뒤 책상에 올라가 돈가방을 받고 달아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45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손이 늦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직원을 잡고 가지고 들어있으니까 돈당을 하고. 새마을금고를 턴 범인은 이곳에 미리 세워둔 승용차를 이용해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2분에 불과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는 남녀 직원 6명이 근무하지만 마침 점심때라 여직원 2명만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강도가 생각하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칼 때문에 내가 못 달려서 112 신고하고 38세 한 40세 정도 가르기 하고. CCTV를 확보한 경찰은 범인이 도주 당시 이용한 차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든 건 올해만 벌써 3번째. 새마을금고 측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투던 상대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염곡동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 3일 저녁 9시 반쯤 이곳에서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5살 장모 씨와 A 씨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장 씨가 흉기를 휘두른 건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30년 동안 알고 지낸 두 사람이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친구가 다툰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특정 사업에 투자하려고 장 씨가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는데 A 씨가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흉기로 겁을 준 뒤 돈을 받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A 씨의 유족 측은 모두 갚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쪽은 내가 받을 돈이 더 있다 이런 개념이고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장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머니 최 씨의 말을 잠시 탄 것뿐이지 증여를 받은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국내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산 고가의 말 4피를 타고 승마 연습을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최 씨가 말 4피를 포함해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딸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계속 증여를 해왔거든요. 그게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적인 측면도 그렇고 해서 봤을 때 정유라께 맞다 이제. 정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잠시 탄 것뿐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세무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에 맞게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2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최 씨의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확정된 뒤 수시로 구치소에서 어머니와 만나고 있습니다. 모녀가 접견하면서 거액의 세금이 나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유라 씨는 세무당국과 5억 원의 세금 부과를 놓고 법원에서 기나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정유라 씨의 재산은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 씨의 개인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성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노린 강도를 당하면서 정 씨의 개인 재산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재산에 대한 뚜렷한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소송 중인 말 4피를 제외하면 우선 정 씨가 인정한 강원도 평창 땅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여기에 최근 소송을 통해 받은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정 씨가 사는 신사동 건물은 2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1988년 산 것으로 소유주 역시 최 씨입니다. 최 씨 일가의 재산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이 파악했는데 당시 2,730억 원 정도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정 씨에게 증여됐거나 양도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물어볼 게 아직 남았다면서 조만간 김 지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 인터뷰를 놓고 특검과 김 지사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첫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묻지 못했다며 조만간 다시 소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질문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힘들다라는 요청을
했고 김 지사도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특검 측과 날짜를 조율 중인 가운데 특검 측은 재소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안 당일 김 지사에 대한 취재진의 인터뷰 가능 여부를 놓고 양측이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은 취재 거부에 김 지사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반면 포토라인에서 바로 조사 사무실로 직행했으면 하는 것이 김 지사 측에 저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김 지사 측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그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소안 계획이 알려진 뒤 김 지사는 SNS에 장미꽃과 가시란 글을 올려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앞서간 이야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 씨가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번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내역을 소상히 밝힌 자수서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는데요. 이 자수서의 내용을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자수서를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내역이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자수서에는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아 이병무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선 전후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5천만 원씩 검은 봉지에 담아 전달됐다는 겁니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이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털어놨습니다. 김소남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서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김소남이 인사 왔습니다. 이병무한테 이야기 들으셨죠라며 돈을 받았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이 알았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등과의 금품 거래도 있었다며 김 전 기획관의 폭로가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공개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논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오전 9시 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장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된 지 사흘 만입니다.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검찰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 넘어가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소송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하며 법관 해외 공간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소송을 두고 윗선에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이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신임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본무 회장이 타계하면서 주춤했던 LG그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그제 구본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이 지난해 LG 상사 지분을 LG그룹에 파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회사 주식을 팔 때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 장내 거래로 가장해 거액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LG 사주 일가 10여 명을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5월 검찰은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구 회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 등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일가가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파리바게뜨 그룹인 SPC 회장의 차남이 액상대마를 밀수한 뒤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검찰이 액상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로 허이수 SPC 부사장을 지난 6일 구속했습니다. SPC는 파리바게뜨와 베스킨라빈스 등을 계열사로 둔 재벌 기업으로 허 부사장은 허영인 회장의 차남입니다. 허 부사장은 지난 6월 미국 현지 공급책과 공모해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전달책에게 건네받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같은 수법으로 액상대마 21개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인천 세관에 적발되면서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체포된 뒤 이후 구속된 허 부사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PC 측은 허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한 데 이어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량의 액상대마가 반입되려던 정황에 주목하고 허 부사장을 상대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보물선 도스코히어와 관련한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그룹에 대해서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규모 전단팀을 꾸린 지 이틀 만인데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경찰이 27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신일그룹 본사를 포함해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세운 국제화폐 거래소 등 모두 8곳에 대한 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왔나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버 관리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물선 인양을 내세워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압수수색과는 상관없이 해외 유수 언론만을 상대하겠다는 공지를 올리며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신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모든 정리를 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새로 진행.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신일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BMW 화재 사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BMW 코리아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당장 부품을 교체하고 싶지만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할 실정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 차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리콜을 신청해도 내년 1월에나 가능하다는 말에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제 부품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약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일 빠른 날짜가 2019년 1월 8일로 예약이 된다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예약은 하고 왔는데 언제라고 확실히 얘기는 안 하고 12월은 넘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불안한데 본인들도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렌터카 서비스라도 받고 싶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렌트카는 안전진단 때 하는 거고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므로 진단받는 차는 리콜 전까지 계속 타시면 되고요. 결국 불안감을 안고 내년 1월까지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없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안전진단과 자발적 리콜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소비자들은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BMW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할 방침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BMW 차량에서 처음 불이 난 건 3년 전, 최근까지 96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BMW는 화재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고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존 리콜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이낙연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대처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 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신체 손해에만 국한돼 이번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당시 141억 원에 그쳤던 과징금 규모가 미국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 방문 2번째로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를 찾아 자본과 기술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으로 인터넷 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전월세 대출금도 받았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7분 만에 계좌가 만들어졌고 대출은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채택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과 혁신 없이 이익을 누렸던 기존 금융권에는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문 대통령은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없애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 고수보다는 완화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입추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나마 동해안만 폭염에서 잠깐 벗어났는데 다시 또 더워질 전망입니다. 우중환 기자입니다.
상인들이 선풍기와 얼음찜질로 더위를 견딥니다. 어느덧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혹시라도 제수용품이 상할까 걱정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상하잖아요. 냉장고에다 뭐 보관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바깥에 나오면 아무 데서 이 생선 같은 거는 아무 색깔이 가든가. 절기상으로 어제가 입추였지만 여전히 폭염은 꺾이지 않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강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영동 지방 등 동해안은 선선한 공기가 찾아왔습니다. 최고 기온이 28도 정도에 머무르면서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덮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동쪽에서 차고 습한 공기를 머금은 고기압에 부딪히면서 동해안 지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동해안도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폭염을 완화시키지는 못하겠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상승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22.5일을 기록하면서 2016년을 제치고 역대 2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집에 있는 게 너무 덥다 보니 에어컨 바람 쐬러 외출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저녁 때쯤 귀가하는 이른바 노인 피서객들인데요. 박자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르신들 10여 명이 신발을 벗고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밖을 바라봅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청하고 신문을 읽거나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이른바 노인 피서객입니다. 한 서너 분 좀 서놓고 비행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집이 있으면 지금 덥잖아.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한두 명씩 계속 도착하는 어르신들. 오후가 되자 전망대는 어르신들로 붐비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곳 온도는 약 26도로 바깥 기온보다 8도가량이 낮습니다. 시원한 데다가 전망도 좋아서 요즘과 같은 폭염을 피하기엔 안성맞춤입니다. 공항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도시락까지 먹는 등 실내 피서를 즐기면서 공항 측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공항철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하루 평균 인천공항역에서 내리는 어르신들은 1만 명이 넘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은퇴를 하기 이전에 연금이 얼마만큼 보충을 해주냐,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자리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 수 있느냐.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더위를 피해 공항을 향하는 노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무더위 속에 어미 외가리의 모성애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갓 낳은 새끼들을 폭염에서 지켜내려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미 외가리가 해가 뜨는 동쪽을 등지고 새끼들 곁을 지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날개를 펼쳐 그늘을 만들고 움직이는 해를 따라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대나무숲 꼭대기에 둥지를 튼 어미가 갓 낳은 새끼들을 폭염에서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외가리 가족이 처음 포착된 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열흘 전부터입니다. 이곳 철새 관찰용 CCTV에 그 모습이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아마 짝짓기를 조금 늦게 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새끼를 지금 키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촬영 당시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32.6도. 온종일 뙤약볕을 막아선 채로 어미는 해가 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도 이상 되면 입을 벌리고 헐떡헐떡해요. 자기도 더울 텐데 참아가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역대 가장 긴 폭염으로 지쳐가는 요즘 어미 외가리의 놀라운 모성애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제품력은 우수하지만 막상 해외 진출을 하려면 인지도가 떨어져서 벽에 부딪히는 게 국내 중견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협업을 통해서 수출길을 연 사례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마 의자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들립니다.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를 빼닮은 이 안마 의자는 국내에 한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람보르기니와 협업해 디자인을 확정하고 사용감까지 완성했는데 지난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It's a great collaboration and I totally loved it and it's so relaxing. 국내 판매 가격은 3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벌써 람보르기니 마니아들이 사전 예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견기업이 1년 동안 준비해 람보르기니의 문을 두드려 안마 의자를 만든 목적은 국내 시장보단 해외 진출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람보르기니 전 시장에서 딜러들이 직접 자동차와 함께 람보르기니 안마 의자를 판매하는 방식을 지금 람보르기니 본사와 협의하고 있고요. 골프공에 인기 영화 캐릭터와 만화 캐릭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칼라볼로 이름을 알린 데 이어 캐릭터볼을 만들었는데 이 골프공 제조사의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를 넘습니다. 같은 골프공이지만 유명 캐릭터사와 협업하면서 소장하고 싶은 골프공으로 브랜드 가치를 올린 겁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인정한 상품이란 평가를 받아낸 국내 중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분명히 내 차인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타고 있다면 당황스럽겠죠. 게다가 그게 곰이라면 어떨까요? 밧줄을 당겨 차 문을 열자 운전석에서 곰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숲으로 도망치는데요. 차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고 난장판이 따로 없네요. 뒷좌석은 거의 초토화됐는데요. 음식 냄새를 맡은 곰이 차에 들어와 버린 일이라고요. 집이든 자동차든 문단속 잘해야겠네요.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받을 일일 텐데요. 누구보다 아기가 반가운 건 1년 넘게 고생한 엄마가 아닐까 싶네요. 코에 뿔이 채 자라지 않은 아기 코뿔소. 엄마 옆에 있으니 더 작게만 보이는데요. 최근 영국 체스터 동물원에서 태어난 동부 검은 코뿔소입니다. 15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세상에 나왔는데요. 멸종 위기종에 속해 이번 탄생의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건강하게 자라서 또 만나자. 최근 우리나라에선 차량 화재 사고가 빈번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 내 소화기를 구비하는 등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황급히 어디론가 뛰어가는 경찰. 자동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탑승객 중 한 명이 차 안에 남아있던 위험한 상황. 계속해 불을 끄고 문을 연 끝에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도움이 더해져 가능했던 일인데요.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폭염입니다. 40도에 육박했던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전국 많은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5도, 광주와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속초는 29도로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면 좋겠지만 습도만 높아져 끈적끈적 불쾌감이 심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며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도 크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에서는 갑작스레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에서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끔 구름은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제 열대야는 일상이 돼버렸죠. 서울에서는 18일째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8.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안동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